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란한 관계와 도를 넘은 행동들로 화제가 되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사랑의 대가로 치른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몇몇 꽃뱀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5위는 서미경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몇 살 차이가 나나요? 재벌과 불륜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회장. 신격호와 서미경은 무려 38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커플인데요. 제1회 미스롯데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롯데와의 인연을 맺게 된 당시 서미경의 나이는 13살이었고 떡잎부터 알아보는 성견지명의 소유자 신격호 회장이 이때부터 마음속으로 찜 해놨다가 그녀가 성인이 된 직후인 1981년 서미경을 일본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한창 인기가 오르고 있던 그녀의 갑작스런 일본행은 스폰서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스폰서 썰은 루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1983년 서미경이 딸 신유미를 출산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데요. 서미경은 처음에는 딸인 신유미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호적에 올렸다가 5년이 지난 1988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격호 회장의 호적에 신유미를 입적시키며 바야흐로 롯데 회장의 첩이라는 공식 명칭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격호에게는 일본 유력 가문의 딸인 시게미스 하츠코라는 본처가 서슬퍼렇게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서미경은 철저하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수십 년간을 은둔하며 오로지 왕회장의 사랑만을 갈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전성기 시절 한국의 오드리 헵번으로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미모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신격호 회장은 본처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중 5일은 서미경과의 뜨거운 시간을 보냈을 만큼 서미경에 대한 애정이 듬뿍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2006년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밝혀진 그녀의 재산입니다. 롯데시네마 수도권 지점의 팝콘 등 간식거리를 도맡고 있는 유기개발과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식당을 관리하는 유원실업의 실소유주가 서미경이었고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이 6.8%로 총수 일가 중 가장 높아서 왕자의 난 당시 신동주와 신동빈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서미경의 지분보다 낮다는 점에서 신격호 회장이 서미경을 얼마나 예뻐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추정되는 그녀의 재산은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4위는 정은채입니다. 고급스러운 엄친딸 이미지를 가진 배우 정은채. 하지만 그녀는 겉모습과 달리 남의 남자만 눈독을 들이는 악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세료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남자 배우입니다. 2013년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바다에서 드라이브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성인 남녀가 만나는 게 무슨 문제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세료는 같은 일본 배우인 이치카와 미카코와 공개적으로 5년째 동거 중이었습니다. 이미 여자가 있는 남자와 열애설이라니. 그녀는 이미지 회복을 위해 일본의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카세료의 가이드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심쩍게 넘어가나 싶었던 그때 과거 정준일과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정준일의 과거 이혼이 정은채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스캔들이었죠. 과거 가수 정준일과 정은채는 2009년 영화를 통해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무렵 정준일은 장거리 연애 중이던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정은채는 그걸 알고도 정준일과 짜릿한 불륜을 즐긴 것입니다. 얼마나 정준일의 공연장에 드나들었는지 정준일의 팬들조차 정은채를 여자친구로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준일은 장거리 연애 중이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지만 정은채는 계속해서 정준일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정준일은 결혼 9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준일 사건과 카세료의 스캔들이 자꾸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은채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정준일이 이를 반박하자 그녀는 10년 전 일이라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자에게 집착하는 취향은 그녀의 출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파친코, 안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남의 남자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위는 김세아입니다. 김세아는 대기업 회장이 아닌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스캔들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중적인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으며 연예계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1973년생으로 올해 48세가 된 김세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13살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7년 동안 리듬 체조 선수로 활동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1996년 MBC 공채 탤런트 25기로 데뷔한 김세아는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해외 유학파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두 아이를 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 김규식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왕립 음대를 거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음악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세아의 사생활 논란은 이 완벽해 보이던 가정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상간녀로 지목되었고, 이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방송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자주 강조했던 만큼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세아는 이를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으나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관련 소송의 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해명은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그녀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적 자료에 따르면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B씨로부터 1년 이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 부부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김세아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김세아는 자신이 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인 명의의 외제차, 매월 500만 원의 지원금,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월세, 법인 카드 사용 등 그녀가 누린 혜택은 단순한 계약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특히 그녀가 거주한 오피스텔은 최순실 오피스텔로 알려진 최고급 시설이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비용까지 법인 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밝혀져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김세아는 당시 아동 사업 논의를 위해 만났고 2달 동안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며 법인 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지인들과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을 다니며 모든 비용을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편 김규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세아는 사건 당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으나 얼마 전 방송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겪었던 힘든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그녀는 다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20년 한 방송에서 김세아는 법원의 증거 자료를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 지금 와서 할 말은 없지만 공인으로서 모든 잘못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저의 불찰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시청한 회계법인 부회장의 전처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처는 2016년 당시 사건은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지만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을 고려해 사건을 조용히 끝내려 했지만 김세아의 거짓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처는 이어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남편과 단절하고 김세아와 조정을 마무리했으나 김세아가 허위 발언을 반복하면서 결국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김세아가 상간녀라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생활은 모두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위는 한나경입니다. 한나경은 청룡영화제를 비롯한 여러 공식 행사에서 눈부신 모습을 보이며 차세대 배우로서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한나경의 화려한 커리어는 점차 어두운 그림자에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룡영화제에서의 논란은 그녀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후 인터뷰와 행동에서 보인 경솔한 발언은 그녀를 더욱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그녀의 출연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결국 출연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한나경의 연예계 활동은 서서히 중단되었습니다. 연예 활동을 중단한 한나경은 새로운 삶을 찾아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유흥업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으며 과거 배우로서의 경력을 활용해 고객들과의 대화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매너는 그녀를 많은 고객들에게 인기 있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유흥업계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나경은 사업가와의 관계로 인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나경은 사업가와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밝혀지면서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가의 아내는 남편의 이중 생활을 의심하고 증거를 통해 한나경을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한나경은 사업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녀를 부산의 유흥업소에서도 퇴출당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나경의 인생은 한때 빛났던 스타의 길에서 어둠의 유흥업계로 급격히 전환되며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대중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고 한때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그녀는 이제 논란과 스캔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나경의 이야기는 화려한 연애의 뒤편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며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나경의 인생은 잘 나가는 스타의 길에서 비극적인 전환을 겪으며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화려함과 유흥업계의 어둠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지만 한나경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이처럼 화려한 연애의 뒤편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선택들이 존재합니다. 여자 연예인들이 연예인의 길을 포기하고 유흥업계로 전향하게 된 그 이유와 그들이 겪은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위는 김민희입니다. 김민희는 불륜의 아이콘으로 자주 거론되며 대중에게 익숙해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로 모델 못지않은 매력을 뽐내며 여러 남자 배우들과의 열애설로 화제를 모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 이정재와 3년간의 연애 후 배우 조인성과 1년간 교제한 뒤 22살 연상의 유부남 감독 홍상수와의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8년간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민희는 한때 홍상수 감독의 아내에게 남편 관리 좀 더 잘하셨어야죠 라고 발언하며 대담함을 보였고, 홍상수 감독은 공개석상에서 김민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말하며 불륜 사실을 대중 앞에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홍상수 감독의 아내일 것입니다. 홍 감독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홍상수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결국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의 한 예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김민희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